이제 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가 있는데, 자, 인이 왔다. 자, 그럼 격각이죠, 격각. 시소운세를 다툰다. 그리고 글자 자체가 자기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잘하는 놈이, 즉, 신이라든지, 진이라든지 합을 하려고 할 때, 그죠? 또 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가 와서 인을 합하려 할 때, 이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지 마! 그래서 인을 인답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자가 있는데 신이 와서 합을 해가지고, 합이라는 게 글자 자체의 성질이 망실되는 거예요. 색깔이 탁하해진다. 그래서 탁이라고 하거든요. 합탁. 자기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눈에 뭐시 끼가지고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신이 자를 합을 해서 망실의 기운을 가지려 할 때, 요 인이 너도 내 합을 못 하겠으니까 니도 합하지 마. 그죠? 그러면서 글자 고유의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 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다툰다면 한 집안의 변형이 시소 운세를 다툰다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가시죠, 이제? 원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팔자 내에 글자 자가 있을 때 인이 오면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걸 보고 오행상생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수생목 한다. 근데 수생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유의 글자 작용을 하는 요런 거는 길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순수히 자는 신자진 궤도를 따르고 인은 인호술 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를 관으로 쓰는 자의 인은 팔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관인통명 하에서 관인통명 팔자다.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는 자 따로 인 따로 쓴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기 전에 격각을 그렇죠. 격각을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자가 있는데 묘가 오면 묘는 아직 안 했는데 유친이 비다 주지. 자, 여기는 형이라는 작용은 있지만 조정 중재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관의 역할을 써먹는 거예요. 관인통명으로. 근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신자진에서 관은 관대로 따로 써먹고 인성은 따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격각이라는 게.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요 직장에서 그러면 저런 경우는 이제 격각이 아니면 성진도 높으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이제 도장을 같이 쓰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형의 조정 중재 요런 형사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관인을 써요. 도장을 쓰는 것이고 이건 도장 따로 즉 직장 따로 이런 식으로 관성 따로 관음 따로 써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러면 높은 데는 못 올라가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결재권은 따로 써먹는 팔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보고 다 잘 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면 또 뭐예요? 재성 따로, 관성 따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격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차이 나고, 요 모양은 뭐냐면, 자묘에서 실제로 이제 자가 어디서 상생을 합니까? 예? 아니, 저인데 자는 요. 묘에서 장생을 하죠. 그 말 뜻이 뭡니까? 잘하는 게 뭡니까?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봄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자기 형식이 펼쳐지잖아요. 씨앗이 다 풀로 해서 전체가 풀로 다 자라버리겠죠. 그리고 또 이 자수가 뭐냐면 수증기, 이슬이 맺히잖아요. 묘월 진월에 보면 구름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펼쳐진다는 게
펼쳐진다. 12운성 할 때 했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형으로 조정 중재 과정을 거치지만 관인 통명으로 써먹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 따로 인 따로 써먹는다. 그거 유념하시라는 거예요. 유념. 8자 해석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자에서 봤을 때 이는 뭡니까? 역마죠, 역마. 이는 자연스가 쓰임이에 네. 신경쓰. 역마. 그렇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우리 격강 요소가 보통 보면 상문 조객에 다 걸려들어요. 상문 조객. 그러니까 이제 상문 조객 같은 경우에도 꼭 연에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연에서 상문 조객이 올 수도 있고 월에서 상문 조객이 올 수도 있고 일시에서도 상문 조객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에서 상문 조객이란 말은 우리 자표론 할 때 했었죠. 연이 뭡니까? 큰 토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에서 상문 조객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 같은 경우에는 상문 조객이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때나 형제나 그래서 가까운 육친의 관계에서 상문 조객, 곡사초상 아니면 적어도 횡액이라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거시에 상문 조객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가 쪽의 육친 관계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연에서만 상문 조객을 보지 마시고 연도 보고 월도 보고 일도 보고 시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과 상문 조객이 같이 걸리니까 그거 유념해 두시라고 이제. 시에 상문 조객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식 자리도 되지만 일과 시는 어디예요? 배우자의 배우자로 터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육친 중에 곡사나 조상 아니면 적어도 횡액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장 해석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하시죠? 네. 어려운 거 없죠? 그거 유념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내에 축이 있는데 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운에서 축이 있는데 인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암합을 하죠. 암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뭡니까? 축이 엄마 역할이죠. 네,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 가서 궁극적으로 인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보호 역할. 자, 요게 요렇게 하니까 좀 모양새가 그런데 축이 앞에 있고 인이 있는데 운에서 자가 왔을 때 앞 시간에 했었죠. 그죠? 격각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생하는 관계로 가더라. 기억나십니까? 네. 어쨌든 축의 역할이 역량이 약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합해서 자축이 합해가지고 인을 격강을 못 시킨다. 그렇죠. 합을 해서. 네. 합을 해서 오히려 인을 더 보호하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대로 크라고. 네. 이거는 이제 축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기운은 이제 좀 역량이 약화되는 기운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축생이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축생이 난다. 이제 운에서 왔을 때 이제 한 칸 앞이 왔을 때 이때는 이제 보통 천살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망신, 천살, 육해살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축의 역량은 약화되면서 인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내에 범이 있는데 범이 온 경우, 그 다음에 운에서 범이 있는데 범이 온 경우. 자, 이거는 자형작용이 있다라고 뭐 확 드러나는 건 진호유예지만 어쨌든 같은 글자가 있으면 자형작용, 좀 재생이죠. 리메이크 작용.
없던 것은 있게 만들고 흐리멍텅하던 것은 똑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새로 바꾸고 예. 셋 중에 하나다. 예. 다음에 팔자 내에 묘가 있는데 인이 있다. 팔자에 묘가 있는데 운에서 인이 왔다. 자, 이거 뭡니까? 혼잡이죠, 혼잡. 재가 되든 관이 되든 어쨌든 뭐 인성이 되든 식상도 혼잡이고 그죠? 다 혼잡으로 간다는 거예요. 혼잡은 적이 일단 떨어진다라는 거. 그죠? 자, 묘의 입장에서 인을 보면 뭐예요? 망신이죠, 망신. 그리고 나보다 에너지가 강한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운시와 운말이 틀려요. 초와 말이 틀린다는 거죠. 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인 다음에 묘가 오죠. 그러면은 봄은 항상 토끼를 낳으려 하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과 토끼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운이 가잖아요. 초입과 그죠? 말의 양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운에서 왔을 때. 자, 맨 초입에는 뭐예요? 어쨌든 인이 더 영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진다면 초입에서 이렇게 힘의 세계가 간다면 이제 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묘의 힘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쨌든 세기를 본다면 운의 초입에는 범이 더 힘을 쓸 것이고 운의 끝부분에 가서는 묘가 더 힘을 쓰겠다. 색깔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 싶어서. 예. 어쨌든 근데 처음에는 불안 동료 과정이 와요. 불안 동료. 묘가 봤을 때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내가 꼼짝 못하고 답답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말에 가서는 이제 묘가 힘을 쓴다라는 거죠. 동글뱅이 치가지고 이걸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러니까 시간이 작게 걸리고 참 좋더라고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제 제가 좀 깨울러가지고. 그 다음에 팔자 내에 진이 있는데 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까 여기 인이라든지 인묘라든지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개의 경우에는 금이 어떻게 되는 자리예요? 절퇴지죠. 힘을 못 쓰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직업을 보실 때 방합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세요. 방합. 방합이 직업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제한을 하거든요. 그 직업을 이제 방합에 명령에는 방합이 돼 있는데 그 문이 거꾸로 가면 그게 쓸모없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방합은 어쩔 수 없이 국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거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서 직업을 먼저 정해요. 근데 운이 만약에 인묘진인데 팔자의 방합은 인묘진인데 신유술 가면 제대로 써먹기는 힘들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예, 예. 할 말이 없겠다고. 어떻게 말하겠노. 세월을 보내야죠. 이런 공부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잘못이 됐는가 이제 보면서 이제 그렇죠. 그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아니 근데 그냥 할 말이 없어. 그러고. 다른 얘기까지 해요. 어쨌든 여기도 격각이죠. 격각. 격각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뭐 경각되어 있고 운에서 팔자내에 진이 있는데 범이 왔다. 그랬을 때는 격각작용을 해서 실제로는 방합으로 물이 짓는 작용. 처음에는 방합으로 물이 짓는 작용. 그 다음에 자기의 고유의 성질은 뭐예요? 진은 토잖아요.
토의 작용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팔자 내에 있어도 이런 식으로 있어도 실제로는 진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토의 작용이 허물어진다. 팔자 내에 진이 있는데 인운이 왔을 때 토의 작용이 허물어지면서 이때는 뭐로 놀겠다? 목으로 논다. 네. 그럼 진이 만약에 제자라면 이제 제인데 저기 진이 좀 비급으로 놀겠다 그지? 그러면 만약에 갑진이면은 그렇죠. 예. 예, 예. 갑진일 때는 실제로는 인운이 오면 마누라가 못 따라간다? 아니 비급 남들 바람 나갔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갑일주가 진토를 제물로 쓸 때는 운에서 진의 후반부부터 사오미까지면 자기의 재성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람이 아니고 얘 돈을 좀 많이 까먹어. 그렇죠. 돈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죠. 뭐 한다고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정이 나쁠 경우에는 보따리 싸들고 나갈 수도 있고. 예. 예. 제일 변색이 심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 뭐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그죠? 실제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굉장히 위축되는 거잖아요. 낙하이론을 봐도 위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성, 그 색깔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직으로 쓰면 조직에서도 굉장한 위축, 그죠? 아니면은 내가 에이 더럽을 하면서 나와버리든지, 그죠? 왜? 임일주가 인을 보면 뭐예요? 육신으로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일을 만들어서 나 이거 조직 더러워서 나 못 다니겠어 때려치우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장해서 이거 하죠. 근데 여러 개 있어. 처음에 한 개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글자 더 못해보고 한 글자 더 못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살살 보여요. 천천히 한 개씩 나눠가시면 돼요. 어쨌든 토가 허물어진다. 모광의 해로움을 당하겠구나. 좋은 글자면 좋은데 그죠? 목이.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갑일주들 참 재성이 웃긴 게 우리가 목성 있죠, 목성. 목성은 이게 주위에 달이 막 목성 주위로도 우리 지구처럼 달 비슷한 게 돌아요. 근데 이게 중력이 제대로 중력이 뭡니까?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 중력의 작용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행성 자체가 짜부러들었다 동그랗게 됐다 짜부러들었다 동그랗게 됐다 한대요. 실제로 천체 관측상에 보시더라도. 그런 거 보면 참 갑일주들 재성을 미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도 무너지잖아요. 축이 오면 깨지고 그죠? 묘가 오면 어떻게 되면 딱 따라가가지고 목으로 바꿔 불고 그죠? 다 변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변색을. 제 말은 그러니까 오종의 기토가 최고다 그죠? 그래서 오종의 기토 외에는 갑일주 축토를 제로 쓸 겁니까? 술토를 제로 쓸 겁니까? 그죠? 오가 없으면 집에 오가 없으면 시간간에도 또 많이 그러니까 지장간에도 엄청 많지. 너무 많다 보니까 똑바로 든 죄가 없다라는 갑일주. 가버릴 아. 가물이 좀 많이 있는데 주변에. 그리고 또 특징이 뭡니까? 갑이라는 게 우두머리잖아요. 그럼 신생이잖아요. 우두머리, 난 대빵을 해야 된다. 하고 이게 자수성가예요. 실제로는 자수성가. 자수성가가 사람들 다 좋은 의미라는데 그 좋은 의미 아니거든요. 고생이 왜냐면 잘 나가던 집안은 자수성가 하려면 말아먹고 다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이니까 또 말도
네 해놓고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가위주도. 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없으면 더 심하다 그냥. 일단 나간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4. 4가 있는데, 인이 오면, 이거는 뭡니까? 형이죠. 형에 의한 이제 격탁. 그죠? 그 다음에 팔자 내에 4가 있는데, 인이 왔다.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형의 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출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인사, 신술, 신해주. 자, 인중의 병화. 그죠? 그걸 망신하죠, 망신. 그죠? 그래서 병을 사가 낼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용에서 뭐냐면, 그쵸, 화죠. 화의 강화작용이 일어나겠죠. 그죠? 형출에서 튀어나오니까. 그럼 사는 뭡니까? 사중의 경금이 얘가 신이 낼름 받아먹는다. 신중의 임수가 해수를 낼름 받아먹는다. 자, 해중 간목을 인이 낼름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신사에 지살, 역마살 띠들은 절반의 도둑질을 해야 성공하고, 그리고 지살, 역마살이다 보니까 무조건 자기가 객지로 나가야 성공 번영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절반을 받아야 성공이 가능하겠죠. 그냥 이래서 띠가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 왜 객지 발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어쨌든 화의 역량이 강화가 된다. 강화가 된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신한 게 뭡니까? 내 속에 숨겨놨던 거, 가장 귀중한 거, 핵심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망신에 보통 문예 창작 활동하는 분들 뭐 출품해가지고 뜨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망신은 이제 또 이제 젊은 총각 같은 경우에는 처녀 총각은 결혼한 일이고, 그죠? 이제 중년은 이제 추잡사고, 구설 시비 추잡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인은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속살을 보여줄 일이고, 예. 이제 병색이 짙으신 분들은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의 범위를 확장해서 할 수도 있죠. 어쨌든 형이 들어왔으니까 조정 중재 과정을 거치지만, 그죠? 사를 강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팔자에 범위자 있으니까 사오면 좋겠다, 그죠? 예? 거꾸로 살아요. 내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 팔자에 오가 있는데 인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오가 있는데 운에서 인이 온 경우. 자, 요거에는 삼합이죠. 합에 의한 탁. 그죠? 세일, 새 식구, 자식이, 등남, 등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운에서 올 때, 요때가 이제 보통 보면 합을 해서 화국이 돼서 좋지 않습니까? 인계일주, 대길이죠. 이모일주, 야, 이놈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삥사고 나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를 천간으로 들면 뭡니까? 정이죠. 어쨌든 삼합에 의해서 뭔가 세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정이 뭐냐면 인에 가면 사지예요, 사지. 자, 임일주가 오를 참 정제로서 얼마나 다 좋은 마누라를 둡니까? 예. 근데 인연이 오니까 어떻게 돼? 마누라 아파가지고 그냥. 예. 자식까지
자식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렇죠, 자식도. 근데 이제 그거는 지장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호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위축작용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좋다라고 길조라고 해석하면 이제 판판이 해석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목생화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으로 들면 정이 인에 사는 작용이다. 이게 삼합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신자도 그렇고 인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묘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묘 같은 경우에 해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묘가 사지로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좋은 작용입니까 이게? 안 좋죠. 안 좋은 작용이죠. 좋은 비겁이면은 수도 있고. 비겁이면 뭐 좋은 작용이고 나머지 재나 관이면 안 좋은 작용이죠. 그다음에 해가 아니면 이제 묘가 왔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돼요? 쏙 빨려 들어가 버리죠. 이미 묘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실제로는 부모 마음이라고 제가 늘 얘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죽도록 사랑해서 죽어본다는 거예요. 합이 오면 안 좋다는 예, 그러니까 미가 이것도 와도 뭡니까? 합에 의해서 합탐망아. 자기 고유의 미라는 미토의 역량을 버리고 난 목으로 따라갈 거야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만약에 관으로 쓴다 이밀주 미 관으로 쓰는데 묘가 와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실돼 버리겠죠 목으로. 예. 그런 작용들이 이제 실제로는 합이라고 있다 해서 뭐가 강화돼서 다 좋다가 아니라 안 되면 12운성으로 올려서 내려보시라. 그러면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합도 마찬가지예요. 육합은 요 뒤에 하다가 해드릴게요. 예? 지금 해달라면 묘 할 때 나옵니다. 묘. 자, 그 다음에 오 했고 오 그 다음 미죠. 팔자내에 미가 있는데 운에서 인이 온 경우 실제로 이 경우에도 미 자체라는 글자가 자기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미라는 뜻이 뭡니까? 미라는 뜻이 그렇죠. 나무가 있는데 이제 고마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미의 자기의 본래의 뜻이에요. 즉 간목의 입고작용. 그게 자기의 본분인데 인이 오니까 인은 뭐예요? 솟아오르려는 운동성이죠. 그러니까 더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동을 못하겠죠. 미의 역량이 약하.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인묘 작용을 못 시키는 거죠. 예. 왜? 운이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 봄이 왔다 이럴 경우는 어떤 작용이 있겠습니까? 급제가 와가지고 겁재가 와서 해도 되고 근데 실제로는 미라 원래 궁극적인 글자의 모양새를 보니까 미의 작용을 제대로 하겠다 못하겠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토가 허물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편제니까 금전의 융통이 크게 나가겠다. 겁재를 만나서 그렇다 해도 되고 되기는 되는데 원지지의 글자대로 본다면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온다라는 거죠. 육친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글자의 작용을 보면 미라는 게 똑똑하게 내한테 편제로서의 잘 담겨 있었던 그릇인데 운이 이렇게 오니까 망실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여기 오 같은 경우에 샘플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경진에 오가 있다.
자, 이렇게는 O가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정관으로서 굉장히 어떤 작용이에요? 길작용이잖아요. 네. 남편. 네. 막 이 사람이 여자라면 남편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정관의 남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눈이 왔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의 활동성이 극도로 나빠지겠구나. 흉작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건 뭐예요? 자기한테 문서죠. 문서. 네. 편인. 네. 아, 진짜 땅 같지도 않았던 땅인데 격각에 의해서 이동 변동. 즉 문서를 팔아서 현금화, 큰돈 융통은 되었으나 남편의 사회적 활동성은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두 글자니까 또 어렵죠. 한 글자만 쉬운데. 그죠? 그 작용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안 되면 12연속을 들어서 보시면 돼요, 삼합은. 자, 그 다음에 신이 있는데 인이 왔다. 저기 이거는 뭡니까? 충에 의한 합격. 근데 꾀돌이다, 그죠? 네. 이건 빅매치입니다, 빅매치. 왜냐면, 일단 팔전에 신이 있는데 운에서 인이 온 경우에도 이 충의 작용은 빅매치다. 왜? 인사신술. 파워풀한 신통력 동물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충의 결과물을 보자는 거죠. 자, 추, 인, 요, 진, 사. 자, 파워풀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만 존재를 하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충의 작용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결과물이 이 인신충이 제일 크다는 게 보이죠. 다른 충이보다 양적 변화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의 일반적인 해석을 가시면 돼요. 아마 어쨌든 뭐 사고를 치면 대형 사고가 난다. 양적 변화가 크다. 만약에 그게 나한테 해로움이 온다면 그 데미지 또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은 형출이 되는데 충은 충도 여기서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약간 나오는 작용은 있어요. 계고는 진술충매만 계고일 뿐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인사신 형의 작용도 있긴 있어요. 맞다. 형작용도 있고 저기는 충작용도 있는 거죠. 근데 충이 더 작용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충의 작용부터 해석을 하는 거죠.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이게 배우기는 배우는데 어디 써먹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유. 팔자니에 유가 있는데 범이 왔다. 자, 이거는 신살로 뭡니까? 원진이죠. 학교 갈 때 시험이 1~2점 차로 떨어진다. 이제 안 봐도 알죠? 네? 꼴이 온전치 않다. 유를 천간으로 들면 신금이잖아요, 신금. 신금이 태지에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금이 어떻게 됩니까? 금약. 예, 유금이 약해. 금 작용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술이 있는데 그러면 삼합이죠. 합에 의한 탁. 팔자내에 술이 있는데
범이 왔다. 자. 예? 나 사마비고. 그렇죠. 삼합으로 그러니까 변색, 탁색된다. 즉 토의 작용력이 약화된다. 이미 이걸로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가을에 봄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토의 약화뿐만 아니라 자, 요 안에 지장간에 뭐가 들어 있어요? 정도 있고 신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랬으니까 또 헷갈려 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일단 토의 약화는 이미 아실 거고, 그죠? 신도 어떻게 되죠? 태지로서 약, 정도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보통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요 안에 자, 뭐 들어있습니까? 관. 예. 남편 들었죠? 네, 자식. 자식 들었죠? 그게 인연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다? 해로움이 굉장히 크겠죠. 그나마 이 지지 자체에 이제 딱 안정된 글자로 잘 들어가 있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남편도 들어있고 자식도 들어있고. 안정된 케이스인데 범이 오니까 와르르르르.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운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화는 강해지고 그렇죠. 자식은 괜찮아. 남편이 어떻게 되겠다? 신부는 이제 어째, 그죠? 더운 여름에 서리는 뭘로 된다? 그렇죠. 남편에 관해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합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보통 이제 합을 좋다라고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요 삼합 해석하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 왔으니까 인호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팔자 내에 인호술이 있다 했을 때 신이 오면 술이 있어서 인이 안 깨지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얘가 인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라는 것은 화를 보존하는 역할이지 목을 보존하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보존되려면 엄마가 있어야 되겠죠. 오면 입고 해버리게. 그죠? 근데 술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래 되면은 신이 와도 인 안 깨지지 하는데 해체예요, 해체. 오,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술이 이제 토가 아니고 나는 금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하시라. 그 다음에 술 했고 이제 해 할 차례죠. 자, 드디어 이제 육합 나왔습니다. 육합. 이것도 합에 의한 탁, 그죠? 자,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아까 제가 낼름 받아 먹겠죠. 누가 받아 먹겠다?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아니죠. 인이 받아 먹는 거죠. 이 망신이니까. 그죠? 답을 찍어 드리면서 뭐가 받아 먹겠다? 얘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가 약해지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망신작용으로서 있는 것이고, 다른 육합자들, 우리가 육합을 한번 봅시다. 육합을. 우리가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맞죠? 네. 자, 외웁니다. 쓰기 편하라고 쓰기. 자, 자축과 오미는, 자, 자축은 어린 음이 세 개가 모여서 삼음을 이루면서 합을 한 것이고, 그죠? 요거는
어린 양이죠, 양. 예, 어린 음이 합을 한 것인데, 자, 자축은 합을 해서 뭐가 된다고 합니까? 모르죠. 어쨌든 인을 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미는 뭐 토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열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거의 좀 작용력이 잘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예요? 또 우리가 보니까 조후적인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조후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길이면 길, 흉이면 흉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육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육합의 작용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인해는 어떤 작용? 형작용에서 망실해서 뭐가 받아먹겠다? 범이 받아먹겠죠. 범자가 안 나요. 범이 받아먹는 작용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요. 형출작용에서 신이 받아먹는 작용 나오겠죠. 이제 보이시죠? 아까 수업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묘수라고 진유가 남았죠. 요거는 운에 따라서 어느 것의 운을 가세해 주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묘진 운이 오면 묘가 써먹는 것이고, 그 다음 신유수로 오면 뭐가 써먹겠다? 술이 대세로 써먹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작용력이 어느 운을 갖다가 거두는가를 보셔야 되는 게 요 두 작용이에요. 요 두 작용. 육합도. 그리고 차이가 방합은 자, 충이 왔다. 잘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굳은 일에 더 뭉치게 되는 게 방합이죠. 그 다음에 육합도 부부합이라서, 네. 남편이 가서 기사대기 한 대 맞고 왔다. 마누라가 좋아하겠다, 나빠하겠다. 그죠? 육합도 충이 왔을 때 잘 안 깨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기 때문에 충이 오면 잘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합은 직업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 해수가 망신을 당하니까 해수의 역량이 감소가 되겠죠. 그 샘플 명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편제를 취하고 있죠. 네? 자기 기술을 가지고 편제를 취하고 있는데 인연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네. 또 무너지는 작용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해는 뭐냐면 요 작용이 뭔가 자기한테는 뭐가 들어왔어요? 육친적으로 편관이 들어왔죠. 즉 죄를 어떻게 하겠다? 납속공명. 그죠? 네. 돈을 갖다 바치면서 본표 배지를 하나 받는 거예요. 왜? 육합이니까 또. 그죠? 세일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자기 걸 취하겠죠. 자, 근데 묘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병지고 여기서는 사지죠. 자, 벌린 일들이 어떻게 되겠다? 재물이 싹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알거지는 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때 요걸 하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묘하잖아요. 묘. 이미 돈이 씨알이 다 말라 버리는데. 그러면 배지 받아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재생관이잖아요. 재생관. 관을 얻으면 돈이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구조상.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뭔가 배치 하나 이번에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그죠? 신발 벗고 말려야 되겠죠.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범이 왔다. 그러니까 이 해가 뭐예요?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죠? 생산품을 팔아서 뭐를 얻었다? 재물을 얻게 되겠죠. 재물을 써서 재물을 써서 얻는 게 아니죠. 해 안에 있는 재물을 요게 실제로는 망실작용이에요. 망실작용. 여기서 보면 얘가 낼름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상품이라든지 기술이 거의 절반 이상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를 취하는 거예요. 육합자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충의 작용이 오죠. 나의 기력도 많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또 나의 경쟁하던 사람도 충에서 밀려나가니까 그죠? 내 거를 잘 팔아먹는 작용도 오고 그래서 이제 돼지 5마리 팔아서 범 1마리 탁 가져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재물융통으로서 좀 좋은 작용이죠. 내 기운은 좀 빠지더라도. 요런 경우에는 어떻다? 신발 벗고만 말려야 된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문을 갖다가 뒤에 거 적어보면 된다니까요. 충이 먼저니까 신을 먼저 충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는 충합생이 맞아요. 충합생의 해석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먼저 비견을 비겁의 무리를 그렇죠. 물러가고 예,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합이 오겠죠. 내 돼지를 합했는데 내 돼지가 망실을 당하는 꼴이잖아요. 훅 내보내고 나니까 범 1마리를 탁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맞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합이라는 게 우리가 댓글에 보면 합탐망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는 충의 작용을 완화시키는 주는 작용이 있어요. 합이. 그렇죠. 있어도 충을 완전히 이걸 다 깨부시지는 않게끔 한다. 왜? 합탐. 합을 탐해서 자기가 망실하는 거예요. 정신을 망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인격 같은 경우에 합이 있으면 해가 졌고 충이 왔을 때 합이 없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실제는 충을 하는 결과물도 합의 결자물이 있으면은 충작용이 조금 약간 감쇄가 돼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오는 임금이니까. 대신에 얘가 이거 때리려 딱 하는데 옆에 이거 내 짝이 있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기운을 소진하고 때리는 거 때려야지라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작용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일단 인까지는 했고요.